간절히 기다려왔던 말이었기에 장준하는 망설임 없이 지원. 지원했습니다.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고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945년 봄 미군 트럭을 타러 광복군 제2지대 봉봉으로 간 장준하는 그곳에서 미군복과 물품을 지급받고 전략 첩보대원이 되기 위해 강도 높은 이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도강술과 사격술, 절벽 오르기, 공중 낙하 등 게레전에 필요한 모든 전술과 전략을 익혔습니다. 3개월 정식 훈련을 끝낸 장준하는 광복군 육군대위를 진급했습니다. 1기 50년은 정진자라는 이름의 특공대로 국내에 투입될 예정이었고 장준하는 서울 경기 지역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임무는 첩보 활동 및 유격전을 조직하여 일제 군사 시설을 발병하고 미군 상륙시키 일본을 교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특공대가 출동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일본의 항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준하는 말할 수 없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연합군과 한반도 상륙작전이 며칠만 더 먼저 이루어졌다면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해 연합군 군사사절단이 8월 14일 제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임시정부나 광복군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끈질기게 교섭한 끝에 이지준, 이범호 소가 장준하 중 6명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조국에 가는구나. 장준하는 가슴이 한없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연합군을 공격했기 때문에 비행기는 가던 도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나흘 뒤에 비행기는 한반도 진입을 위해 시도하여 착륙에 성공하였으나 무장한 일본 군인들이 포기한테 총을 겨누었습니다. 도쿄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못했소. 그러니 즉시 돌아가시오. 장준하와 종료들도 기관단총을 앞으로 내민 채 여차하면 대응 사격을 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피를 말리는 3시간 40여 분이 지난 뒤 현방들이 일행을 일본군 작교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일본군 대저가 꿇어앉아 차례로 맥주를 권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술과 담배를 전혀 입에 대지 않는 장준하였지만 그날만은 일본군 대저가 따른 맥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날이 밝아도 여전히 도쿄에서 사절단의 한반도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결국 일행은 중국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독재와 투쟁하다 이문사. 금방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군 지휘체계가 변경되면서 장준하의 일행의 기국은 망망해졌습니다. 해방 후 석 달이 지난 뒤에야 미군은 임시정부 요인 중에서도 일부만 서울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이때 장준하는 김구 주석의 비서로 함께 돌아와 기국 소매서 각종 희귀면을 작성하는 등의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광복이었건만 국내에 있고 장국은 갈수록 혼란스럽기만 했고 임시정부는 점점 와해되어 갔습니다. 끝내지 못했던 공부나 마저 해야겠다.
장준하는 정치판과 거리를 두고 신학대학에 편입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반도는 두 개의 국가가 생겼고 김구까지 암살되어 장준하는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얼마 뒤에는 동육상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장준하는 조부 어머니에 이어 어린 딸까지 병으로 있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1952년 가을 장준하는 국민사상연구원에서 펴내는 잡지 사상의 창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가치관도 무너진 조국에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 힘껏 일하고자 하였으나 이승만의 견제정으로 잡지는 곧 폐간되고 말았습니다. 장준하는 자주하지 않고 잡지 사상계를 직접 참관했습니다. 입이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기에 잡지를 어떻게 만드는 걸 노동을 걱정했으며 중국에서 최악의 조건 속에서 등불과 대전 등의 잡지를 만들었던 장준하에 체현했습니다. 잡지는 돈이 아니라 정신을 만드는 겁니다. 무일푼 처지의 외상으로 밀어붙이면 온갖 고생 끝에 참가하는 사상계는 전후의 황폐와 절망 속에서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모두가 이승만 독재를 찬양할 때 비판을 서슴했고 정론을 펼친 사상계는 지식이 구독하고 어느 최고의 잡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16 군대 쿠데타로 박정희 시간에도 언론들은 하나같이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사상계만 총칼군 군인이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고 한일 그룹에게도 때도 장준하와 사상계가 앞서서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독재 정권은 장준하를 부패 언론인으로 매도하고 세금 포천 혐의를 씌워서 엄청난 추징금을 때린 것 가는 방법으로 탄압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받았고 미쳐 쫓기던 장준하는 병으로 쓰러져 결국 잡지 발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정계의 발을 들여놓은 장준하는 거침없이 권력을 비판했고 전국에서 강행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사카린은 일선 이병철과 박정희 정권의 정경 요청을 비판하다 구속된 것을 실적으로 장준하는 경찰서와 감옥을 안방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박정희는 일본 전황에 충성 맹자가 일본군 장독기가 되어서 우리 독립광복군의 총뿌리를 겨눈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으로 있는 것은 우리 국가와 민족의 수치입니다. 1967년 야당 대통령 후보 지지연설 때 했던 이 발언으로 장준하는 특정 후보 비방자로 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자원하여 일본군 장교가 되었고 일본 패망 후에 광복군으로 들어가 귀국했다는 사실을 진짜 광복군이었던 장준하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준하는 5개 갇힌 채로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삼성병원을 대통령하고 4년 뒤에는 10월 유신을 전파하여 연구 집권을 하려 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끌려가는 시국인데 장준하는 10월 유신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을 이끌다 또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지병인 sep심증이 악화되어 1년 뒤에 현시집 수행장에서 풀려났지만 제야운동에 확고한 구심점이 된 장준하를 늘 미행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들에게 종종 말했습니다.
난 도마 위의 고기라고 말입니다. 이 함석권도 장주나 추조식에서 말하길 자신은 그때 하루도 장주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몸을 추스를 겸 자주 산에 올랐던 장주나는 1975년도 8월 17일 산에 갔다가 약사봉에서 추락하였다는 하는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부검 결과 타살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침략자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일본군을 탈출하여 동료들을 이끌고 돌보면서 6천리 고난의 길을 걸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이 되었던 장준하의 그 과정은 이후 삶에도 똑같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불의한 독재자에 맞서 장준하는 진실을 소리 높여 외쳤고 권력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시민들의 바른 역사의 길로 욕망하게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늘 힘없는 민중들과 나란한 자리 그 맨 앞에 서서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았던 민족 지도자 장준하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1999년 8월 15일에야 공로훈장 애국장을 축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1975년 8월 21일 서울 명당에서 열린 장순의 장례식 풍경입니다. 그 아래에는 그의 묘소인데 그 장준하의 죽음은 여전히 많은 의혹과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